안녕하세요. 이거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욕망의 뇌과학, 폴 잭지움, 이영래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23년 5월 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 원저의 제목은 Immersion, 2022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번역서의 제목이 몰입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클레어몬트 대학원 대학교 교수이고 심리학, 경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뉴로 매니지먼트, 신경관리라는 용어를 만들고 신경과학 연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세계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0.3%에 속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몰입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를 듣겠구나 하고 골랐습니다.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롤로그를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은 경험 경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점차 특별한 경험을 갈망한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중 40%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 차지한다.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물건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드는 대신 무엇인가를 하고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관심은 커지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나 그보다 어린 세대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저자는 제1장 몰입이라는 과학에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신경학적 몰입 정도를 측정해서 그 몰입도를 보면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뇌에서 attention, 주의 스위치가 켜져야 감정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15초 내로 경험이 주의를 끌지 못하면 감정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우선은 주의를 끌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 후에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신경학적 상태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간에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주의를 끌고 정서적인 공명에 융합한 이런 독특한 심리적 상태를 간단 명료하게 묘사할 방법으로서 우리는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몰입도가 높을 때면 사람들은 경험에 몰두해서 그것을 즐기게 된다. 몰입은 긴장처럼 생각하면 된다. 경험이 몰입도를 높이면 사람의 뇌는 긴장으로 가득해진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신경의 긴장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몰입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뇌가 감정적인 경험을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연구소는 사람들이 몰입을 할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옥시토신은 1906년 헨리 데이레에서 발견되었고 뇌의 시상하부에서 합성되며 호르몬 기능과 신경 조절 물질 기능을 모두 갖는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우며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많이 분비된다고 하고 또한 만족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다음 여러 장에 걸쳐서 연구 과정을 소개하고 이것이 광고, 영화, 노래, 쇼핑, 교육, 정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상업적 이용 부분은 빼고 교육에서 몰입을 높이는 방법, 설득의 공식,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이 몰입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팀은 초중고 교실과 기업 교육센터에서 몰입도를 측정해서 학습자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업들은 직원들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실제 유용한 교육으로 직원의 생산성을 증진시키지 않는 한 기업 교육은 돈 낭비이다. 학교 교육은 어떤가? 미 교육부의 자체 분석은 공립학교의 성적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립학교에서 어떤 과목이든 상급에 이르는 학생은 전국에서 3%일 정도로 아주 드물다. 에릭 캔들 박사는 뇌가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방법이 뉴런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기억에 감정을 입히면 이런 효과를 심화한다. 감정의 꼬리표가 붙은 정보는 반복할 필요도 없이 뇌에 저장된다. 그럼 몰입과 기억의 관계는 어떨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사들이 위기와 진실한 감정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나는 통계학 수업을 할 때 수업에서 배울 통계학의 정리나 기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무명의 수학자들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한다. 또한 큰 카드나 소품 그리고 마술 기법도 사용한다. 학습 내용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꼭 필요한 요소는 학습 준비도이다. 아이들에게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들이 생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으며 인사를 할 때 이러한 사적인 유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신호를 준다. 직원 교육을 할 때에는 20-20-20 규칙이라는 것을 활용해보자. 정보를 제시하는 20분의 시간 뒤에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보고하는 20분을 두는 것이다. 그 다음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20분의 휴식을 취한다. 다음은 7장으로 가서 설득의 공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설득의 공식은 5단계인데요. 준비, 몰입, 관련성, 표적화, 그리고 행동입니다. 준비 단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전을 줌으로써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공통의 경험을 보여주거나 감정 상태를 공유할 경우 심리적 안전이 일어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감정 상태를 공유할 경우 신경활동이 동기화되고 거기에서 몰입이 일어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는 정보가 그 상대방과 관련성이 높을 때에 몰입도가 높은 메시지가 된다. 표적화는 그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 요소는 행동인데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메시지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앞에서 말했듯이 몰입은 뇌의 긴장과 같다. 설득 대상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메시지가 준 긴장을 해소한다. 마지막 8장에서 몰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몰입도가 높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의 뇌가 특별한 경험에다가 가치를 주지만 특별히 몰입도가 높은 경험을 갈망하는 인구 집단이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교 활동을 즐기며 특히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짚라인 등 새롭고 강렬한 활동에 가치를 준다. 몰입도가 높은 경험을 갈망하는 두 번째 인구 집단은 놀랍게도 노인층이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우리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경험으로 인한 옥시토신 생성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하지만 은퇴하면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계속 줄어든다. 노인의 신경학적 몰입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노인들을 위한 몰입도가 높은 경험을 만든다면 그들의 삶까지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선단체 기부, 자원봉사활동, 타인에 대한 공감도, 자기 삶에 대한 감사도 더 높게 표현했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세 번째 인구 집단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기적인 외로움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지만 만성적인 외로움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이런 고통을 감소시킨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남성들이 사회적 몰입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개를 입양하는 것이다. 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자질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만든 동물이다. 또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우리 연구소에 따르면 개가 고양이보다 주인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는 사람과 놀고 난 뒤에 고양이보다 400% 더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앞으로 감성 로봇이 나온다면 몰입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직장에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무실은 사회적, 정서적 허브가 되어야 한다. 금요일에 해피아워나 피자를 먹는 점심시간, 직장 동료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주말 활동을 기획하는 것도 사회적 요소를 한 겹 더 입히는 데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선물을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결혼식과 같은 전통을 지키는 의식에 참여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자연 속이나 아늑한 분위기에서 따뜻함과 배려가 있는 편안함을 주는 문화를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자인 폴 잭 박사가 미국 최초의 신경과학 서비스 회사인 Immersion Neuroscience를 설립했듯이 한국에서 최초의 이런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